네, 안녕하세요. 니짜형TV의 니짜형입니다. 니짜와 테슬라의 관계에 대한 세 번의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영상까지 올라온 상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까지 보셨을 때, 아직은 니짜와 테슬라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슈를 파악하기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방식이 이것이 문제일까, 저것이 문제일까 계속 이슈를 제기한 다음에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능 이슈일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와 상황을 봤을 때 성능은 오히려 다른 제조사들의 주행운전 시스템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능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니자가 어떤 성능을 문제 삼고 있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런 오토파일럿이 사용자 친화적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HMI나 이런 기타 법규에 있어서 법규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네이밍, FSD라는 네이밍에 과대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느냐라는 건데 물론 그거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충분히. 하지만 니자의 관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니자는 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그걸 시정을 요청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지, 오버 마케팅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제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FTC라고 말씀을 드렸죠.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이라고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기만적인 용어를 쓰거나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니자랑 크게 상관이 없는 이슈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테슬라와 니자의 긴장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화면을 보시면 21년 9월 22일 두 달 전쯤이죠.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2021.24.12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는데 OTA로 거기에 릴리즈 노트를 보면 모델 3와 모델 Y가 밤중에 고속으로 오토스티어를 사용해서 달리고 있을 때 이머전시 비클의 어떤 등화 장치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인대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에 어떤 메시지를 송출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데이트 릴리즈가 나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NTSB와 니자에서 조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이머전시 비클과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입니다. 실제로 이머전시 비클과 충돌을 한 사례가 최근 몇 년간 1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즉 이게 결함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니자는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규, 그다음에 리콜. 근데 법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러면 니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함이 있는가에 대한 건데, 자꾸 하필이면은 이머전시 비클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결함이 있을까? 니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TSB와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의 문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잠시만요. 네. 니자가 최근에 11월 들어서 테슬라에게 두 가지의 문서를 공식으로 공문으로 보냈어요. 이 두 가지 문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게 아니라 네, 이겁니다. 보시면 니자에서 미국 교통부에서 보낸 문서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건 구글에서 뭐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을 보면 테슬라의 필드 퀄리티 부분에 임원에게 보냈어요. 에디 게이트라는 사람에게 보냈고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 보면 니자의 ODI라는 거는 결함조사국이거든요. 결함조사국의 치프인 그레고리 마그노라는 사람이 테슬라 품질 부분에 임원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품질에 대한 결함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가졌던 디스커션에 대한 팔로우업이다. 뭐냐면 테슬라가 최근에 두 가지의 액션을 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 테슬라 모델이 이머전시 비클 라이트를 로우 라이트 컨디션에서 더 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다. 그쵸? 조금 전에 보여드린 트위터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이런 릴리즈 노트로 OTA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니짜는 이 부분을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자 안전 관련된 법령은 제조사가 어떤 리콜을 실시할 때는 니짜한테 알려야 된다. 왜 리콜을 하는지, 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하는지 알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이거를 그냥 OTA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자 그러면은 결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약간 철학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그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제가 막 만들어낸 예시인데 자동차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등이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제조사가 이걸 잘 만들어서 차를 출시를 했는데 빨간색이 약간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정말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개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존의 빨간색이 희미했던 게 결함이라고 봐야 될까요? 요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이슈거든요. 판단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차에서 뭐가 계속 부서지더라. 차에서 어떤 뭐 브레이크 디스크나 뭐 이것저것 하드웨어 장치들이 부서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안 부서지게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결함을 고친 거죠.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결함을 고친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는 영역, 좀 불빛이 희미한데 더 잘 보이게 했다라는 거는 불빛이 희미한 게 결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밑자는 이제 법규 얘기가 아니라 결함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함 중에서도 리콜, 테슬라가 리콜 프로세스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이머전시 비클 디텍션이 정말 법규의 문제고 차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그런 기능이라면 잘 안 됐을 때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이걸 결함으로 봐야 되냐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머전시 차의 라이트 등화 장치를 보면은 갖다 박는 그런 오류가 있었다. 자기가 알아서 갖다 박는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결함이죠. 그럴 경우에는 니자에게 신고를 하고 결함 신고를 하고 리콜을 진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건 운전자 실수였다. 그냥 운전자가 뭐 운전을 하다가 이머전시 비클의 등화 장치를 보고 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거는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겠죠. 단순 실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OTA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결함을 고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좀 개선한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니자도 이거를 결함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 지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OTA를 진행한 것도 리콜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안 한 건지 아니면 리콜할 필요 없고 그냥 테슬라가 단독으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판단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밑에 보면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레터를 보내서 정보를 요청했고요. 보시면은 이런 공문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라기보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신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벌금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는 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서는 또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예요. 레터예요. 보시면 니자 교통부에서 보낸 거고, 이번에는 누구한테 보냈냐면 테슬라의 법무 쪽에 보냈어요. 법무 쪽에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미스터 빌 베리에게 보냈고요. 또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역시 치프 카운셀인 앤 칼슨이라는 사람이 보냈어요. 그럼 뭔가 법적인 이슈가, 법규 말고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 건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올해 10월에 보낸 건데, 보시면 최근에 니자가 이건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FSD 베타는 지금 EAP라고 해서 얼리 어세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배포가 되고 있는데, 또 요새는 그 중에서도 운전 점수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배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FSD 베타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면서 하나의 팝업 창이 떴대요. 그 팝업 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상을 굉장히 신중하게 쉐어해라, 그리고 가급적 적게 쉐어해라. 그러니까 SNS 같은 데 올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쉐어해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팝업이 하나 떴어요. 거기에 이제 OK를 누르고 혹은 무시를 할 경우에 그냥 바로 FS를 쓸 수 있게 해줬는데, 니자는 이게 업무상 방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자는 리콜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니자가 휴먼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는데 미국 내 돌아다니는 모든 차를 다 조사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오너스 매뉴얼에 소비자가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 내 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 규제 당국이 직접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규제 당국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테슬라 모델 3의 오너스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세이프티 디펙트와 관련해서 테슬라에 연락하는 방법,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니자에 연락하는 방법,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교통부 트랜스포트 캐나다에 연락하는 방법이 다 적혀져 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모든 제조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포드의 머스탱 마키의 오너스 매뉴얼인데, 저는 마하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외국 유튜버를 보니까 마키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Reporting Safety Defect in the United States라고 되어 있어서 니자에 연락하는 방법, 니자 연락처가 적혀져 있죠. 그다음에 밑에 캐나다 연락처도, 캐나다 교통부 연락처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를 통해서 직접 정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올리거나 SNS에 올리는 것들도 그런 소스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테슬라가 그 팝업 창을 통해서 안내를 한 메시지는 일종의 NDA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각서라고 비밀유지각서로 간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 니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얻어야 되는데, 결함 정보가 있으면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공유 못하게 했다라는 거는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방해한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칩 카운슬을 대동을 해서 테슬라의 법무팀에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신이 오면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테슬라가 그런 일종의 NDA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니자와 테슬라 간의 긴장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콜을 해야 되는데 리콜을 안 하고 그냥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해버렸는가? 두 번째, 소비자들이 FSD의 결함과 관련된 내용,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쉐어링하는 걸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이 정보를 얻어서 리콜 프로세스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무를 방해하진 않았는가? 이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니자와 테슬라의 이슈는 지금 법규 이슈보다는 이런 결함과 리콜 이슈로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마무리를 하면 테슬라와 니자의 이런 관계는 아마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에 있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법규가 금지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 허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 존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법규에서 하지 말라는 말 없어서 내가 했는데 만약에 그 행동이 실제로 도로교통 안전에 조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법규의 위반일까 아닐까 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명문적으로 봤을 때 문서로만 봤을 때는 법규 위반이 아닌데 실제로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 그레이 존에 굉장히 많이 걸쳐 있어요. 많이 걸쳐 있는데 어떻게 그 그레이 존을 대응하고 있냐면 미래 가치를 끌고 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크형 스티어링이 최근에 모델 S 플레이드에 적용이 됐잖아요. 뭐 토요타 BG4X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크형 스티어링이 좀 위험해 보이죠. 조금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대요. 근데 요크형 스티어링이 법규에 위배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법규에 위배됐으면은 양산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테슬라가. 근데 지금 모델 S 플레이드는 요크형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나왔고 니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액션이 없잖아요. 그럼 법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테슬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좀 있으면 자율주행 될 거고 사람이 이거 스티어링 잡고 있을 일도 별로 없어. 좀 있으면 FSD가 훨씬 더 안전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요크형 스티어링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나중에 FS가 되면 훨씬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오토 시프트 나왔을 때 오토 시프트도 조금 위험한 코너 케이스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아니야, 사람의 모든 인풋은 대부분 에러이기 때문에 오토 시프트가 훨씬 안전할 거야 라고 역시나 미래 가치를 가져왔어요. 모델 3나 모델 Y 아마 전 모델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비상등 스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비상등은 센터페이시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테슬라 차량은 그 천장 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서 작동을 해야 되고 안 보고서는 운전 중에 전방을 보고 있을 때는 직관적으로 누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등 스위치가 너무 조작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좀 위험하지 않나?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너가 그거 누르기 전에 더 차가 안전하게 멈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관련된 법규 이슈는 아니지만 일종의 그레이존의 이슈에 대해서 계속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테슬라는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규제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기술은 미래를 예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가치라기보다 서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 거죠. 서로 영역이 다르고 시간차가 있어요. 현존하는 규제의 그레이존을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상쇄시킨다. 이게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에서 용인이 되었던 그리고 또 시도가 되었던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 당국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그레이존이기 때문에 법규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근데 분명히 뭔가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테슬라는 결국에는 다 오토메이션이 될 거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묘하게 또 설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짜장면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은 검정색 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짜장면은 쫄깃쫄깃한 음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지금 바라보는 영역과 시간차가 완전히 달라요. 테슬라와 규제 당국은.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오토파일럿이나 FSD 관련해서 안전사고 이슈가 오토파일럿과 FSD와 관련된 안전사고 이슈가 어떤 결말을 나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핵심은 지금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의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니자와 테슬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야 오토파일럿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왜 뭐라고 그래 다른 데보다 훨씬 잘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술의 완성도 기술력 가지고 성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완성도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니자와 테슬라의 싸움은 결국에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자와 미래 가치를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자의 대결이에요. 미래 가치라는 거는 지금 아직 구현은 안 된 거지만 결국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그레이존에서 우리가 선반영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니자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보편적인 사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규제 당국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각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테슬라와 기존 OEM 그리고 테슬라와 규제 당국 사이의 갈등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각 차이는 해소되기 어려워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아마 계속 니자에게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버티느냐, 뭐 그 과정에서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될 거라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테슬라와 니자의 이런 긴장관계는 그레이존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니자의 생각이 무조건 맞거나 테슬라가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싸움은 쉽게 끝났겠죠. 니자가 명령을 내리고 이거 시정해 라고 했으면 뭐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니자도 지금 세게 얘기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네거티브 규제라는 법규 환경의 그레이존 때문이다. 이 그레이존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존에서 니자는 보수적으로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 그레이존에서 미래 가치를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고 서로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시간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겹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전하냐, FSD 안전하냐 이런 얘기는 아마 계속 기사화돼서 나올 거고요. 좀 지켜보는 게 이제 슬슬 조금 지루하기도 한데 너무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세 번을 통해서 이제 니자와 테슬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이해하기 쉽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확실히 이제 규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다른 유럽처럼 유럽은 이제 포지티브 규제 환경인데, 그러니까 법규에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오히려 제조사에게 너무 많은 자유도를 주면서, 근데 그 자유도를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어쨌든 책임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안전한지 이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도 모두 다르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오늘 세 번째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요. 20분이 넘었는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리짱이었습니다.